안녕하세요, 아르노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1억 부가 판매된 최고의 인간관계 바이블. 오늘 정리해드릴 책은요, 바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이 책은 총 6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2부는요,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6가지 방법, 3부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그리고 4부는요,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사람을 바꾸는 9가지 방법, 5부는요, 기적 같은 결과를 넣은 편지들, 그리고 마지막 6부는요,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6가지 비결입니다. 그럼 각 부의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1부,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총 3가지가 나옵니다.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첫 번째입니다.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비난하는 대신에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애써보는 것입니다. 비판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재미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공감, 관용, 친절도 몸에 배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두 번째입니다. 위대한 철학자 에머슨은 말했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솔직하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세요.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세 번째입니다. 정치가 윌리엄 윈터는 말했습니다. 자기 표현은 인간 본성 중에서도 지배적인 욕구다 라고요. 먼저 자기 표현이 인간 본성 중에서도 지배적인 욕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다른 사람에게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키세요. 그대로 들어주고요, 그들이 원하는 욕구를 분출하게 응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온 세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혼자일 것입니다. 2부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6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세요. 저명한 심리학자였던 알프레드 아들러는 책 삶의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가장 커다란 문제와 마주치고 다른 사람에게 가장 커다란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인류의 가장 커다란 폐해가 생겨난다 라고요. 사람들은요, 누군가 본인에게 관심을 가질 때야 비로소 그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웃으세요. 좋은 인상을 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요, 먼저 당신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즐겨야 합니다. 즐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미소를 짓는다면요,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방법 6가지 중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상대방의 이름은요, 그에게 있어서 모든 말 중에서 가장 달콤하고 중요한 말로 들리지 않는 점을 명심하세요. 친구와 사업 동료의 이름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카네기의 방침이야말로 리더십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훌륭한 예절은요, 사소한 것을 희생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희생이란 되게 단순합니다. 이름을 외우는 데 쓰는 시간과 에너지를 뜻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들고 싶다면요, 반드시 상대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네 번째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만드세요. 하버드대 총장이었던 찰스 엘리엇은 말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상 교제의 비결이란 없다. 지금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다른 그 어떤 것도 그만큼 그 사람이 자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지 못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들으라는 얘기죠.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은요, 당신과 당신의 문제보다는 자신과 자신의 욕구, 자신의 문제에 100배는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5번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사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6번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드세요.
진심으로 그렇게 행동하세요.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이야말로 인간 본성 중에서도 가장 깊은 충동입니다. 당신이 만나는 거의 모든 사람은요, 자신이 어떤 면에서는 당신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따라서 그의 마음에 다가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영리한 방식으로 그 사람의 세계에서는 그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점을 당신도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3부입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논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요, 논쟁을 피하는 것입니다. 논쟁이 끝날 때 논쟁을 벌이던 사람 중에 열의 9은 자신이 절대 옳다는 확신을 더욱 굳힌 상태가 됩니다. 논쟁은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이 옳을 수도 있어요. 당신이 주장을 펼치는 동안은 정말 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문제라면요, 당신의 옳고 그름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세요. 절대로 그 사람이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임스 하비 로빈슨 교수의 책 정신의 형성에 나오는 말입니다. 때로 우리는 어떤 저항감 없이 심각한 감정의 동요 없이 생각을 바꾸기도 한다. 하지만 누군가 우리가 틀렸다고 지적하면 우리는 그러한 비난에 분개하고 우리의 마음은 완고하게 굳어버린다. 우리의 믿음은 별 생각 없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누군가 그러한 믿음을 빼앗아 가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한 과도한 열정으로 가득 찬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이념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고객이나 배우자, 입장이 다른 상대방과 논쟁하려 들지 마세요. 그가 틀렸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를 흥분시키지 마세요. 사람을 다루는 수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3번입니다. 당신이 틀렸다면 빨리 그리고 분명하게 인정하세요. 다른 사람이 말할 기회를 잡기 전에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말하고 싶은 혹은 말할 것 같은 모든 비난을 스스로에게 쏟아부으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김이 빠지게 될 것이고 아마도 열의 9은 너그럽고 용서하는 태도를 취하며 당신의 잘못을 최소한으로 줄여 생각할 것입니다. 변명보다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행위는 숭고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옛 속담을 기억하세요.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하지만 양보하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는다. 사람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중에 네 번째입니다. 우호적으로 시작하세요. 햇볕은 바람보다 빠르게 코트를 벗길 수 있습니다. 친절과 우호적 접근은요, 그리고 인정은요, 세찬 위협이나 폭풍 같은 비난보다는 훨씬 더 쉽게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링컨의 말을 기억하세요. 벌꿀 한 방울에요, 한 통의 쓸개즙보다 더 많은 파리가 꼬입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5번째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당장 네네 라고 말하게 하세요. 긍정적으로 답하게 하는 거죠. 지금은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라고 불리는 그의 방법은요, 네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상대방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끝없이 많은 동의를 받아냈죠. 그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서요, 결국은 상대방이 바로 몇 분 전에 격렬하게 비판했던 결론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문답법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 12가지 중에 6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많이 하도록 만드세요. 상대방은 표현해달라고 울부짖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동안에는요, 당신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인내심 있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세요. 진심으로 경청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자기 생각을 충분히 표현하도록 힘을 실어주세요. 7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해냈다고 여기도록 만드세요. 에드워드 하우스 대령은요, 우드로 윌슨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국내외 문제들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윌슨은요, 내각의 어떤 관료보다도 하우스 대령의 내밀한 충고에 의지했죠. 하우스가 대통령의 말을 가로막고 그건 당신 생각이 아닙니다, 제 생각이죠 라고 말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하우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을 잘 다루는 사람은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우스는 다른 사람의 찬사 따위는 개의치 않습니다. 단지 결과만을 원했습니다.
하우스는 윌슨 대통령으로 하여금 생각들을 대통령 자신이 떠올린 생각들이라고 계속 믿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윌슨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한 것을 정말 훌륭한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찬사를 퍼부었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중에 8번째입니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려 애쓰세요.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숨겨진 이유를 찾아내세요. 그러면 그의 행동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마 그의 성품마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9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욕망에 공감하세요. 아서 게이츠 박사는요, 교육심리학이라는 훌륭한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간이라는 종은 모두 공감을 갈망한다. 아이는 자신의 상처를 남들 눈앞에 드러내 보여주고 동정을 받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어른들도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고 자신이 겪은 사고와 질병, 특히 수술에 대해서 꼬치꼬치 이야기하려 든다. 실제든 가상이든 불행에 대한 자기 연민은 어느 정도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중 10번째입니다. 고상한 동기에 호소하세요. 사람들은 정직하며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를 원합니다. 이 규칙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속이려 드는 사람들도요, 당신이 그 사람을 정직하고 올바르고 공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느끼게 만들어준다면 대부분 호의적으로 돌아서리라 확신합니다. 11번째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극화하세요. 말로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선명하고 흥미롭고 극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쇼맨십을 활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중에 마지막 12가지입니다. 도전 의욕을 불러일으키세요. 어떤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경쟁심을 자극해야 합니다. 누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자 하는 욕망, 그게 바로 경쟁심입니다. 4부입니다.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사람을 바꾸는 9가지 방법. 9가지로 쭉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1장입니다. 첫 번째죠. 비판을 해야 한다면 이렇게 시작하세요. 장점에 대한 칭찬을 듣고 난 후에는 불쾌한 이야기를 감당하기 훨씬 쉬워지기 마련입니다. 이발사들도요, 칼을 대기 전에 먼저 거품을 바릅니다. 무조건 칭찬과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사로 대화를 시작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2장, 비판을 하면서도 미움을 받지 않는 법. 담배를 피우고 있는 직원들을 보고 금연 표지판을 가리키며 저거 못 읽으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요. 시간을 주면서 이 시간은 밖에 나가 피우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찰스 슈와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직원들은요, 규칙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슈와브는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작은 선물을 주고 자신들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마저 주었죠. 직원들은 슈와브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잘못을 간접적으로 지적하세요. 세 번째, 3장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라. 데일 카네기는 조카 조세핀의 실수를 지적하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실수를 저질렀구나, 조세핀. 하지만 하늘도 아시다시피 내가 저질렀던 실수에 비하면 큰 실수도 아니란다.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판단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 판단력은 경험을 통해서만 생긴단다. 그리고 너는 내가 내 나이였을 때에 비해서 훨씬 훌륭해. 나는 워낙 바보 같은 실수를 많이도 저질러서 너는 물론이고 그 누구도 비난할 처지가 못 돼. 하지만 이건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니?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 전에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이야기한 것이고요. 만일 상대방이 자신 역시 결점이 있는 사람이라고 솔직히 인정하면서 시작한다면요, 당신의 잘못에 대한 비판도 듣기 어렵지 않은 말이 되는 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실수부터 이야기하세요.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사람을 바꾸는 9가지 방법 중에 4번째입니다. 4장, 명령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이것을 하세요, 저것을 하세요 보다는요, 이걸 고려할 수 있지 않나요? 저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이 더 좋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수를 통해 배우게 만드는 거죠. 이 방법은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을 쉽게 고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방법은 다른 사람의 자부심을 해치지 않으면서요,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이 방법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협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죠. 직접 명령을 내리기보다는요, 질문을 하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5장, 다른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어라. 다른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도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이것을 모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함부로 다루고 우리 마음대로 하고 흠잡고 위협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나 직원을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자존심에 가해지는 상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죠. 하지만 잠깐만 생각해 보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한두 마디의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태도를 진심으로 이해해 보려 하는 것만으로도요. 다른 사람의 상한 기분을 훨씬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6장, 사람들을 자극하여 성공으로 이끄는 방법. 사람은 다양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습관적으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최대한 이용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능력 중에 하나는 아마도 사람들의 잠재된 가능성을 알아보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마법과 같은 능력일 수 있습니다. 약간의 발전만 있어도 칭찬하고요. 발전이 있을 때마다 칭찬하세요.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7장, 개에게도 좋은 이름을 붙여주어라. 오래된 속담 하나가 있습니다. 개에게 나쁜 이름을 붙여주면 그 개를 매달고 싶어질 것이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거지든 도둑이든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라는 명성이 주어지면요. 그 기대에 부응하려 합니다. 싱싱교도소장 로스는 말했습니다. 사기꾼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명예를 소중히 하는 심사인 것처럼 대우하세요. 그 사람이 그러한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듯이 행동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한 대접에 기분이 좋아져서 거기에 부응하려 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는 것이죠. 기꺼이 부응할 만한 평판을 부여하세요. 8장, 8번째입니다. 고치기 쉬운 잘못처럼 보이게 하라. 어떤 일을 잘하지 못하고 멍청하다고 말하며 거기에 재능 없다는 말은요.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의욕을 모두 없애버리는 말입니다. 반대의 방법을 사용해보세요. 격려를 아끼지 않고 그 일이 하기 쉬운 일처럼 여겨지게 만드세요.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당신이 믿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세요. 그가 스스로 아직 개발되지는 않았지만 타고난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드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기 위해 창밖에 먼동이 틀 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할 것입니다. 격려하세요. 고쳐주고 싶은 잘못은 고치기 쉬운 잘못처럼 보이게 만드세요. 다른 사람이 해주었으면 하는 일은 쉬운 일처럼 보이게 만드세요. 9장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원하는 일을 기꺼이 하도록 만드는 방법. 나폴레옹이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나폴레옹은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만들고요. 그냥 훈장을 하나 만든 거죠. 1500명의 병사에게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장군 중 18명을 프랑스 원수로 임명했고요. 자신의 군대는 위대한 군대라고 불렀죠. 나폴레옹은 직함과 권한을 주며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제안하는 바를 다른 사람이 즐겁게 행하도록 만드세요. 이렇게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사람을 바꾸는 9가지 방법을 정리해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6가지 비결을 공유 드릴 건데, 여기에는 인간관계, 위에서 말씀드린 인간관계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요, 배우자를 바꾸려 들지 마시고요. 세 번째는 비판하지 마시고요. 네 번째는 진심으로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작은 관심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예의를 차리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에 정리해드린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의 내용을 통해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구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좋은 책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르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